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부분분수로 바꿔서 푸는 유리함수의 적분법 두 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자의 차수가 크거나 같으면 직접 나눗셈을 해서 구한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어떡할까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된다면 바로 분모에 로그 붙여서 적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혹시 분모가 실수범위에서 인수분해 되는가를 살펴봤었고요. 실수범위에서 인수분해 되면은 부분수로 쪼개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분수로 바꿀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는 개수, 두 번째는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수와 모양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앞에서 분모가 만약에 1차식의 곱으로만 인수분해 되는 경우는 이러이러하게 계산한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특히 통분해서 계산하는 방법 말고 책에는 없었습니다만 헤비사이드가 만든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개수를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었죠. 자, 이제 이번에는 분모가 1차식의 곱으로만 인수분해 된다는 보장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분모에 인수분해가 되긴 됐지만 완전 지역꼴이 포함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분모에 중복을 허용한 1차식들의 곱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x-a의 1승과 x-b의 제곱 이와 같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전개하면 3차식인데 분자는 그냥 2차식으로 주어져 있, 1차식으로 주어졌다고 보겠습니다. 편의상. 분자의 차수는 사실 분모보다 1 이하로 작기만 하면 되니까 상수항이 와도 좋고 또는 1차식이나 2차식까지 와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하나 표시했어요. 자, 이제 이와 같이 해서 분모가 만약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긴 됐는데 앞에 시간하고 다르게 분모가 1차식으로만 인수분해 된 게 아니라 완전 적골도 있는 경우예요. 중복을 허락한 1차식들의 곱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부분분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여전히 개수와 모양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개수부터 결정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지요.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여전히 거듭제곱의 숫자를 보고 결정합니다. 거듭제곱의 숫자가 1하고 2죠. 1하고 2 합하면 3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듭제곱의 지수의 총 합의 개수만큼의 부분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더하면 3이 되니까 3개로 나눠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하나, 둘, 3개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분모는 x-a의 1승 그리고 여기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x-b의 제곱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두 개를 표현할까 하는 문제인데요. 이 거듭제곱의 숫자가 나온 개수만큼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x-b의 1승과 x-b의 2승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x-b의 1승과 여기는 x-b의 2승을 쓰면 돼요. 즉 1승부터 차례대로 이 최고 거듭제곱이 나올 때까지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분모를 만드는 방법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분자는 항상 분모보다 1 적은 차수로 표시합니다. 1 적은 차수니까 여기는 1차식이니까 여기는 상수항으로, 여기도 1차식이니까 상수항으로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요거의 다항식을 다 전개하면은 분명히 2차식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분자의 차수를 결정할 때의 규칙은 뭐냐면 완전 적골이 될 때 그 괄호 안에 있는 다항식의 차수만 갖고 결정합니다. 따라서 전체는 2차식이 맞지만 괄호 안에 있는 완전 적골 되기 전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차수는 1차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차식이기 때문에 분자는 상수하나만 놓으면 됩니다. 자, 이것을 2차식이라 해서 여기다 1차식으로 놓으면은 그러면 정확하게 A, B, C를 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규칙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전 적골이 포함되고 있는 형태를 부분수로 바꿀 때는요. 총 개수는 여전히 이 지수의 총 합의 개수만큼 하면 돼요. 2하고 1을 더하면 3이니까 3개로 쪼갰고요. 그리고 나서 1승일 때 하나, 요 2승이니까 2승이 나올 때까지 하면 돼요. 1승 그리고 2승이 나왔죠. 그래서 두 개를 결정하면 되고 분자의 차수는 분모보다 항상 1 적은 다항식의 차수로 표시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완전 적골이긴 하지만 항상 완전 적골은 괄호 안에 있는 차수를 보고 그거보다 낮은 차수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ABC를 구하기만 한다면 이 문제를 계산한 건 그리 어렵지 않네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로부터 만약에 얘를 적분한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x-a의 1승, x-b의 제곱분의 px 플러스 q의 dx예요. 얘를 적분하는 것은 우변을 적분하는 것과 같아요. 물론 ABC를 결정하는 방법 곧 설명하겠습니다만은 ABC가 만약에 구해졌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적분은 자, 합에 관한 적분은 각각의 적분할 것 같으니까 상수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적분을 표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b 상수 바깥으로 내보내고 인테그랄 x-b분의 1 dx 그리고 역시 플러스 c 상수 바깥으로 나가고 인테그랄 x-b의 제곱분의 1 dx 이렇게 됩니다. 여전히 ABC가 구해졌다고 가정한다면은 분모 미분에서 분자되니까 첫 번째 적분은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될 것이고 두 번째 적분도 마찬가지로 b가 구해졌다면 분모 미분에서 분자되니까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적분은요. x-b의 제곱분의 1의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x-b분의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x-b분의 1 그리고 c가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적분됩니다. 즉 요거 미분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단한 적분이니까 그냥 암산으로 바로 적분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ABC를 구할 수만 있다면 이 문제도 쉽게 해결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BC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남아있네요. 이 ABC를 구할 때 앞에서 했던 것처럼 통분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헤비사이드 원리를 적절하게 다시 적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방법 첫 번째입니다. 계수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우변을 직접 통분하는 거죠. 자, 우변을 직접 통분합니다. 우변을 다시 통분하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 보면 x-a의 1승과 x-b의 제곱이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x-b의 제곱을 곱하고 여기는 x-a하고 x-b를 하나 곱하고 여기에는 x-a만 곱하면 돼요. 그래서 a 그리고 x-b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b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니까 x-a가 하나 있어야 되고 x-b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쪽은 c 그리고 x-a가 있으면 되죠. 자, 통분해 보니까 이와 같이 되고 이 통분한 결과는 이 좌변의 결과랑 같아야 돼요.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내림차순을 표시한 것이 같아야 돼요. 즉 px 플러스 q와 얘를 내림차순으로 전개한 거랑 같아야 돼요. 자, 이거 전개하면 ax의 제곱, 이거 하면 bx의 제곱. 그래서 2차식 앞에 계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b인데 앞에 마이너스 2b a가 있거든요. 여기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있고요. 1차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차식은 여기도 또 있네요. 1차식이 여기도 하나 더 있습니다. 뒤에도 c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cx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마이너스 2b ax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x 그리고 cx 이렇게 됐어요. 상수항은 b의 제곱 a예요. ab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곱하면 플러스 ab죠. abb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ac예요. 그래서 이 식은 항상 같아야 되나 항대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변은 2차식인데 좌변은 2차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차식 앞에 계수는 제로이어야만 합니다. a 플러스 b는 제로가 돼야 되고 1차식은 얘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ba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b 그리고 c는 이퀄 p와 같아야 되고요.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돼요. 그래서 a, b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abb 마이너스 ac는 q와 같아야 됩니다.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b를 마이너스 1로 바꿔놓으면 여기서 문자, 여기 소문자 a, b, p, q는 문제에서 주어졌던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는 건 대문자 a, b, c만 모르는데요. b를 마이너스 1로 바꿔 집어넣으면 a하고 c 두 개 문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연립해서 풀면 a가 얼마, c가 얼마 구해지고 a가 구해지면 b는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 b, c를 모두 다 모순 없이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놓을 때 잘 놓았다면은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자만 잔뜩 있으니까 실제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방법 첫 번째는 앞서 했던 것처럼 직접 통분하는 방법이고요. 방법 두 번째는 헤비사이드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헤비사이드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앞 시간에 배웠던 그 헤비사이드 원리는요,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 조급이 나올 때는요, 이 모든 개수 ABC를 다 헤비사이드가 앞에서 했던 방법처럼 뭔가 곱해서 극한구하는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근데 일단은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일단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X-A를 곱합니다.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X-A를 곱해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주어진 식에다 양변에 X-A를 곱합니다. X-A를 곱하면 좌변은 X-B의 전체 제곱분의 PX 플러스 Q가 될 것이고, 그리고 X-A를 곱했으니까 우변은 첫 번째 이것만 남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항은 X-B분의 B, 그리고 X-A가 됐죠. 그리고 X-B의 전체 제곱분의 CX-A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어진 식에다가 극한을 취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X-A가 0이 되게끔, 그래야만 이 두 개 항이 0이 돼서 우변 A만 남죠. 그래서 극한을 취하는데 X를 A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X-B의 전체 제곱분의 PX 플러스 Q에서, 자, 여기는 리미트를 다시 쓰지 말고요. 그냥 극한을 취하면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지면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A만 남아서 A를 이 극한으로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줬다고 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C를 한번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방법을 쓸 때는 거듭 조합이 있을 때 가장 높은 차수만 이거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A를 구하는 게 가능했다면 거듭 조합이 1승이고 2승이잖아요. 제일 큰 건 2승이니까 요 C를 구할 때 이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다 해볼게요. 이제 양변에 X-B의 제곱을 곱합니다. 이것을 곱하면은 X-B의 제곱을 곱하면은 양변 X-B의 제곱을 곱하니까 좌변은 X-A분의 PX 플러스 Q가 될 것이고, 우변은 X-A분의, 그리고 여기는 A, 그리고 X-B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X-B를 곱하니까 분모에 X-B가 하나 남아있거든요. 약분하면 B, 그리고 X-B예요. 그리고 우변은 X-B의 제곱을 곱해버리니까 C만 남죠. 자, 여기서 플러스 C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리미트를 취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요 C만 남겨놓고 양변에 다 0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X를 B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X-A분의 PX 플러스 Q, 자, 이게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C만 남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C를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양변에 뭘 곱하고 극한 취함을 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같은 논리를 가운데 있는 상수 B를 구하기 위해서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 분모에 있는 항을 양변에 곱했었죠? 얘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결론은 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서 만약에 시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양변에 X-B를 곱해보겠습니다. 이제 X-B의 1승을 곱해볼까요? 자, 그러면 좌변은 X-B의 1승을 곱하니까 좌변은 X-A와 X-B를 곱하니까 여기 하나 남아있죠? 이 제곱이었거든요. 좌변이 PX 플러스 Q가 됐고요. 그 다음에 X-B를 곱하니까 X-A분의 A, X-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X-B를 곱하니까 여기 B만 남고요. X-B를 곱하니까 우변은 X-B의 제곱이니까 하나 지워져서 X-B를 곱해봤자 여기 이렇게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가운데를 구하기 위해서 X를 B로 보내면 해결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X를 B로 보내면 얘는 0이 되는데 X를 B로 보내면 무한수의 역수거리가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B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두 가지 방법으로는 두 상수는 앞에서 앞션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니까 문제가 풀렸는데 얘는 전혀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 B를 어떻게 구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B를 구하기 위해서 헤비사이드가 제시한 이렇게 거듭 제곱이 나타났을 때는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계산합니다라는 방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비사이드 방법에서 가장 수월하게 A, B, C를 구할 때요. 얘네들은 이제 보통 이렇게 거듭 제곱이 있을 때는요. 1차식일 때의 개수와 가장 거듭 제곱이 나타났을 때 거듭 제곱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1차식일 때 개수 구하는 게 이 방법대로 가능하고요. 가장 높은 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도 이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얘보다 낮은 차수는 그렇게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B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어떤 연산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B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산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식에다가 뭘 곱할 것이냐면은 B를 구하기 위해서 X-B의 제곱을 똑같이 곱해요. X-B의 제곱을 곱해서 요 항을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변에 X-B의 제곱을 곱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X-A의 1승분의 PX 플러스 Q가 되고 우변은 X-A분의 A, X-B의 제곱이고 여기는 B, X-B의 1승을 곱하니까 X-B가 남죠. 여기는 X-B의 제곱이니까 X-B의 제곱을 곱하면 C가 남죠.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여기다 직접 리미트를 취하면은 C밖에 안 구해져요. 우리는 B를 구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 식의 양변을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양변을 미분합니다. 좌변을 미분하면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하니까 1이죠.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변을 미분하죠. 분수함수미법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죠. 얘를 미분하니까 2A X-B의 1승 합산함수 안에 것도 미분해봤자 1이고요.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해봤자 1이고요. 자, 얘를 미분하면 오른쪽에 그제서야 B가 나옵니다. C를 미분하면 제로고요.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분자에는 다 같이 이제 X-B라는 항을 가지고 있고 좌변의 분모에는 더 이상 X-B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면 됩니다. X를 B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좌변, 요 좌변 계산하고 우변은 이게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우변은 B만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헤비사이드가 제시했던 또 다른 방법, 이제 바로 곱해서 극한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장 높은 차수는 그 방법이 되는데 그보다 낮은 차수의 개수는요. 분모의 가장 높은 차수를 양면에 곱한 다음에 한 번 미분해서 계산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듭 쪽이 높아지면 또 두 번 미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A, B, C를 모두 다 구하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3번 B를 구할 때 사용했던 방법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이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어차피 항등식이잖아요. 우리는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빠르게 A하고 C가 구해졌습니다. 만약에 A하고 C가 구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A하고 C가 만약에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럼 B만 남았죠. 여기 A, B, P, Q는 모두 다 상수입니다. 이럴 때는 분모가 0이 되는 점은 X = A하고 X = B 두 군데인데요. 이 두 개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X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항등식이니까 아무 값이나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B를 구할 때 헤비사이드가 보완해서 만든 새로운 이 방법 물론 쓸 수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더디네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이 A하고 C를 먼저 빨리 구한 다음에 B를 구할 때 이 방법을 쓰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우리는 숫자를 대입할 겁니다. 이게 항상 성립한 항등식이니까 X 대신에 A가 아닌 X 대신 B가 아닌 나머지 값 예를 들어서 뭐 C를 할까요? C를 대입해요. 그럼 다 숫자가 되니까 우변에 B만 남고 좌변에 숫자. 그래서 이 B를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하고 뒤에 거를 먼저 빨리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좀 까다로운 개수는 직접 숫자를 대입해서 푼다. 이것이 요령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해법을 배웠으니까 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같이 아주 복잡하게 생긴
이 유리함수에 대한 적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우리가 앞시간에 공부했던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 보니까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꼴에 해당되는군요. 그럼 당연히 직접 나눗셈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직접 나눗셈을 해 보도록 하죠. x의 4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을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x의 이렇게 곱하면 x의 4승,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예요. 위에서 아래 거 빼면 x 4승 지워지고 플러스 x의 3승, 그리고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2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니까 3x 플러스 1입니다. 이거 x의 3승이에요. 자, 이제 그럼 여기다 플러스 1을 하면은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위에서 아래 거 빼면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지워지네요. 플러스 x 3x니까 4x 1 마이너스 1 지워지네요.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4x 몫은 x 플러스 1 나머지는 4x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적분을 인테그랄의 약자를 써서 편의상 그냥 i라고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인테그랄 우리는 몫은 x 플러스 1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누고자 했던 인수는 좀 복잡하네요.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고 몫은 x 플러스 1 나머지는 4x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합에 관한 적분은 각각의 적분의 합과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따로따로 나눠서 적분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은 x를 적분하는 것과 1을 적분하는 것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복잡한 분수꼴을 적분하는 것 세 가지 적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잘 들여다보니까 이 분모 인수분해 되는군요. 자, 이제 분모의 차수가 2차식이고 3차식이고 분자가 1차식이라서 더 이상 나눗셈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모가 실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돼요. 왜 그런지 볼까요? 요 앞에 두 개는 여기다 따로 계산할게요. x제곱이 공통해서 묶어내면 x-1 뒤에는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1 x-를 묶어내니까 x-1과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얘네들은 인수분해 되죠. x-1의 제곱 이거 x-1 하나 더 나왔어요. x 플러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x 플러스 1의 1승과 x-1의 제곱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여기다 다시 써서 요 편의상 계산이 좋게 1차식을 앞에다 쓰고 순서는 사실 상관없지만 이렇게 써서 나열하기 좋게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앞에 두 개는 바로 적분됩니다.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얘를 적분하면 x가 되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얘는 적분할 때 부분 분수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데요. 분수는 모두 몇 개예요? 1승과 2승이니까 합하면 3이죠. 모두 3개의 적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각각을 적분을 3번 나눠서 계산할 것이고 이제 분모는 요거 1승이 나올 때 하나 그리고 여기는 2승이잖아요. x-1의 1승 하나 쓰고 x-1의 2승까지 쓰면 됩니다. 이제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 1 적게 표시를 해야 된다 했으니까 A, 여기는 B,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이거 완전 적거리예요. 괄호 안에 있는 차수를 보고 그거보다 낮은 차수를 써야 됩니다. 여기가 C가 돼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A, B, C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A, B, C를 우리가 따로 계산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A, B, C만 구해진다면 이 적분은 자연스럽게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이 A, B, C를 구하는 방법은 요 밑에다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위 식과 아래 식이 같아지게끔 하는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암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A하고 C는 앞 시간에 배웠던 그 방법대로 하면 되고요. 이 가운데 있는 B를 구할 때 숫자를 대입할 거예요. 아시겠죠? 양변에 x-1의 제곱을 곱해서 다시 미분해서 극한을 취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고 그냥 A하고 C를 먼저 구한 다음에 가운데 B를 구하기 위해서 상수를 대입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부터 구합니다. 위아래식에다 x 플러스 1을 다 곱하고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군요.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알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아래식에다 x 플러스 1을 곱하고 x 플러스 곱하니까 없어졌죠? x 대신에 극한치합니다. 마이너스 1을 보내는 거예요. 분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된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C를 구합니다. 위아래식에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곱하죠? 그리고 x 대신 1을 대입합니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곱하니까 지워졌고요. x 대신에 1을 대입하니까 1 대입하면 2분의 4가 되죠. 약분하면 2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A하고 C를 금방 구해줬고요. 이제 B를 구하기 위해서 숫자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b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모가 0이 되는 점은 1과 마이너스 1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x 대신 0을 대입하겠습니다.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위 식에다가 분모가 0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1, 여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접은 1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0을 대입하니까 위식은 0이 나와요. 여기다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b,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1 더하기니까 2가 됐어요. 넘기면 b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까 여기다 설명했던 것처럼 위아래식에다 x-1의 제곱을 곱한 다음에 한번 미분하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b가 1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b가 1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합에 관한 적분은 각각의 적분할 것 같습니다.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x. 자, 이제 얘는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분모 미분에서 분자되니까 분모의 로그 붙인 걸로 적분되고요. 얘도 분모의 로그 붙인 걸로 적분되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이너스 x-1분의 2 플러스 c로 적분이 됩니다. 요거 로그 빼기 로그니까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도 되고요. 그냥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왕이면 좀 바꿔볼까요? 플러스 쪽이 분자, 마이너스 쪽이 분모로 갑니다. 조금 더 정돈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분모가 만약에 이렇게 거듭 조곱을 갖고 있는 형태로 인수분해 될 때도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이 유리함수를 적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신 놓는 방법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연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크지만 분모에 이제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되지 않는 2차식의 기약항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다음 같은 적분법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분이 앞으로도 계속 유리함수 적분을 계산할 때마다 빈번하게 나타나요. 공식처럼 암기를 해놔야 돼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될 식입니다. 자, 이제 이 적분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적분은요, 우리는 분모가 더 이상 실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되지 않습니다. 분모가 0이 되는 점은 x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ai인데요. 헛수단위 i.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0이 돼도 실수 범위 내에서는 0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뭘 할 것이냐면은 다음 같이 삼각천을 시도를 하는데요. 자, 이거는 거의 해법을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분모가 실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되지 않을 때 그때 문자가 들어있는 부분을 삼각함수 중에서 특별하게 탄젠트로 치환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x를 마치 앞전에서 우리가 삼각치환 적분법에서 루트 a제곱 더하기 x제곱이 들어있을 때 x를 a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는 것처럼 그와 비슷하게 여긴 비록 루트가 들어있지 않았을지라도 분모가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x를 a 탄젠트 형태로 치환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x를 a 탄젠트 세타로 놓겠습니다. 삼각천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A는 양수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타는, 자, 이게 역함수를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역함수를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1대1 대응이 되는 값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세타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로 제한을 두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탄젠트는 반드시 1대1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x는 a 탄젠트 세타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dx를 계산하죠. 탄젠트를 미분하니까 시컨트 세타의 제곱 d 세타 이와 같이 될 것이고,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도 바꿔볼까요? 요거 대입하니까 a의 제곱 탄젠트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묶어내면 탄젠트 세타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은 시컨트 x의 제곱이 되니까 a 시컨트 세타 전체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 결과를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인테그랄 x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분의 dx죠. 인테그랄 분모는 보다시피 a 시컨트 세타의 전체 제곱분의 1, dx는 a 시컨트 세타의 제곱 d 세타가 됐습니다. 시컨트 제곱 지워지고요. a 하나씩 지워져서 분모는 a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a분의 1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인테그랄 1 d 세타가 되고, 이걸 적분하는 것은 세타 플러스 c가 됐죠. 세타는 중간에 치환한 값이니까 당연히 원래 문자로 다시 바꿔야 되죠. 이 식으로부터 탄젠트 세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탄젠트 세타는 a분의 x고 역함수를 취하니까 세타는 아크 탄젠트 a분의 x가 돼요. 아크 탄젠트 a분의 x
그리고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이제 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증명이 됐어요. 반드시 암기를 해두세요. 자, 이제 탄젠트 세타로 치환한다는 것이 요령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되지 않을 때는 여기 문자가 들어있는 부분 전체를 옆에 있는 상수 A 그리고 탄젠트로 놓고 삼각체를 하게 되면 손쉽게 적분이 가능합니다. 매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결과를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쓸모가 있는 그런 적분이라서 잘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할 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x의 접 플러스 9분의 1 dx를 적분하시오. 그러면 9는 3의 접이죠. 그래서 a가 3인 꼴이니까 a분의 1 아크 탄젠트 a분의 x 이런 식으로 바로 암산으로 계산하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QX가 반복되지 않는 기하 2차식을 포함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일반적인 해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만약에 분모가 X 플러스를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를 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넣을까요? X 플러스 A인데요. 분모가 더 이상 실수번에서 인수분해 되지 않는 기하 2차식이라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PX 플러스 Q의 꼴이라 해봅시다. 1차식과 2차식, 이 2차식이 더 이상은 인수분해가 되지도 않고 완전 적골도 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는 개수와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개수와 모양입니다. 개수는요, 이 안에 차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듭적으로 전체의 숫자가 결정합니다. 안에가 2라고 해서 2하고 1 더해서 3이라 쓰면 안 됩니다. 거듭조급의 숫자의 총개수를 살펴보면 1과 1, 2지요. 그러면 얘는 적분을 둘로 나눠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수는 두 개고요. 모양은 x 플러스 a의 1승이 하나 있고요. 또한 x의 제곱 플러스 b의 1승이 하나 있습니다. 얘보다 분자를 하나 적은 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a라 써야 되고요. 얘를 쓸 때 조심해야 돼요. 얘는 완전 적골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차수를 보고 결정합니다. 얘보다 하나 낮은 차수니까 2차식보다 1 낮은 차수는 당연히 2차식보다 1 적은 차수는 1차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는 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A, B, C를 물론 구할 때 앞에서 했던 것처럼 통분해서 구하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A, B, C가 모두 다 구해줬다고 가정한다면 얘를 적분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이 좌변이 우변처럼 됐다고 가정한다면 합에 관한 적분은 각각의 적분할 것 같죠? 우리는 얘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러면 A의 상수, 색깔 구별 없이 가겠습니다. 상수 바깥으로 내보내고 dx, b도 바깥으로 내보내고 x의 제곱 플러스 b분의 x dx, c 바깥으로 내보내고 x의 제곱 플러스 b분의 그리고 1 dx가 됐죠.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얘네들은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되고요. 얘는 분모 미분에서 바로 분자는 아니지만 없던 값 2를 곱하고 다시 2를 나눠버리면 되죠. 분모 미분한 게 분자가 돼요. 이 앞에 두 개는 A가 구해졌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log X 플러스 A. 여기도 2분의 B.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되니까 분모에 log 붙인 거로 적분이 될 것이고 여기를 적분할 때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 원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여기는 그냥 B로만 써놨으니까 여기 보면 제곱일 때 요거의 양의 제곱권을 여기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B로만 써놨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루트라 써야겠네요. 루트 b분의 1 아크 탄젠트 루트 b분의 x 플러스 c로 적분됩니다. 결국은 a, b, c만 구할 줄만 안다면 이런 꼴의 적분도 전혀 어려울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a, b, c는 어떻게 구할 겁니까? 하면은 자, 통분해서 구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통분을 다 하지 마시고 A를 먼저 구해요. 이게 1차식이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X 플러스 A를 곱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이게 빨리 구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통분하세요. 그러고 나서 통분하면요. 이거 암산으로도 이렇게 하면 2차식, 이렇게 하면 2차식인데 만약에 이게 2차식이 없다면 개수가 0이 돼야 되니까 A하고 B를 더하면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얘가 먼저 구해졌으니까 만약에 이게 3이다. 그러면 이건 B는 마이너스 3 바로 구해집니다. 그 나머지 C는 역시 또 이렇게 통분을 하면은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꼴이라 할지라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문을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모는 여기다 바로 이어서 쓸게요. 분모는 인수분해 되긴 됩니다. x 그리고 x를 묶어내니까 x의 저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전개하면 x의 3승 플러스 4x 됩니다.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가 작으니까 나누서만 할 필요는 없는 문제였었고요. 마침 보니까 분모가 인수분해 됐거든요. 그래서 분무수로 쪼갠 거고요. 자, 이제 분무수로 이렇게 쪼개보니까 몇 개로 쪼갤 수 있어요? 1승과 1승이니까 모두 2개로 쪼갤 수 있고요. 그리고 분모는 x,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4예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1차식이니까 당연히 상수항, 2차식이니까 1차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A, B, C를 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잠시 구두로 설명한 것처럼 1차식일 때 있는 개수부터 먼저 결정하는 게 요령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도 해보세요. 직접 통분해서 A, B, C를 내림차순으로 놓고 좌변의 분자랑 우변의 분자를 비교해서 A 얼마, B 얼마, C 얼마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다음같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위아래 식에다가 양변에 X를 곱하고 X 대신에 그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거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X를 곱하니까 사라지고 X를 0으로 보내니까 남는 것은 4분의 4, 1이에요. 그래서 A가 금방 구해집니다. 이렇게. 자, 이제 A가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이거 어차피 그 다음엔 통분할 거예요. 통분하는데 이렇게 하면 X제곱, 이렇게 하면 BX의 제곱. 여기 X제곱의 개수가 2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X제곱, 이렇게 하면 BX제곱. 그러면 1 더하기 B가 2가 나오려면 B가 1이어야 된다는 것을 금방 할 수 있죠. B도 금방 구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것이냐면은 상수항을 결정하는데요. 상수항은 4. 나왔네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1창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1창은 이렇게 CX, 여기는 아무리 계산해도 더 이상은 이렇게 계산하면 2차식과 상수항, 이렇게 하면 2차식과 1창. 결국 이 C는 1창을 결정하는 문제군요.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X,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그래서 암산으로도 이렇게 쉽게 구해져요. 어렵지 않습니다. 위의 식을 아래 식처럼 분무수로 바꾸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도록 하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둘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합니다. 적분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x분의 1 dx 그리고 인테랄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x dx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dx와 같이 됐네요. 자, 이제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될 수 있도록 2를 곱하고 없던 것 곱했으니까 다시 2로 나누기로 하죠. 이제 이들 모두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적분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되죠. 그러니까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할 것이고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되니까 역시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이건 뭐예요? 아까 확인했던 거, 이 공식 외우고 있어야 돼요. A의 제곱이 4가 됐으니까 A가 2예요. 그래서 2분의 1, A분의 1, 아크탄젠트 A분의 X예요. 적분이 다 끝났으니까 상수 C를 붙였습니다. 몇 번 하다 보면요, 이 유리함수 적분 정말 쉬워요. 그 푸는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함수 적분은요, 학교 시험에 자주 냅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높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바로 그 개수 A, B, C를 찾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풀이 과정이 다른 것처럼 바로바로 암산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학교 중간고사 이런 시험에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익혀두세요. 우리는 이 A, B, C를 구하는 아주 좋은 방법, 우리가 헤비사이드의 원리와 그리고 적당하게 암산을 해서 개수를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또는 필요하다면 값을 대입하는 방법을 써서 해결하면 됩니다. 값을 대입할 때는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피해서 대입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문을 잘 보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직접 나눗셈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나눗셈을 직접 시도를 해서 목과 나머지로 나눠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바꿔볼까요? 직접 나눗셈을 해봅니다.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1,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에요. 위에서 아래 거 빼죠. 4x의 제곱 지워지고 플러스 4x에서 3x를 빼니까 x, 2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1. 요 1차식, 요 2차식이니까 더 이상 나눗셈을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주어진 저 적분을 인테럴 약자를 써서 i라 쓴다면 주어진 식은 몫은 1이고 나머지는 4x의 제곱 인수가 이거고요. 나머지는 x-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합에 관한 적분은 각각의 적분할 것 같습니다. 인테랄 dx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계산하는데 요거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계산해 볼게요. 2, 그 다음에 2 이렇게 하고
3일 해볼까요? 6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3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겠군요. 그러면 4하고 1, 3하고 이것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어진 여기다 따로 써보겠습니다.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1 dx인데요. 자, 이 인수분해 다시 시도를 해볼게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것은요. 문자가 들어있는 쪽을 완전제 걸로 바꾸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시도를 해볼게요. 혹시라도 실수를 했는지도 모르니까요. 2x하고 2x를 하면 4x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차피 홀수니까 3하고 1 이렇게 계산하면 6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은 그러면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4 나오는데 이거 끝이 안 맞으니까 결국 인수분해 안 되는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은 실수번에서 인수분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판별식 써봐도 알 수 있겠네요. 자, 판별식 1차 시합의 개수가 짝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3를 계산해 보세요.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A가 3, 4, 12가 돼서 0보다 작으니까 허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실수번에서 인수분해 되지는 않네요. 자, 그럼 이제 실수번에서 인수분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적분하면 그냥 바로 X가 되고요. 대신 얘를 계산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얘가 실수범위에서 인수분해 되지 않았을지라도요. 자, 문자가 들어있는 쪽을 완전제곱걸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자가 들어있는 쪽을 완전제곱걸로 바꾼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2x-1의 제곱 해볼까요? 이거 전개하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분모를 바꿨습니다. 자, 전개를 해볼게요. 2x의 제곱이니까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더하기니까 3이 됐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분모가 실수범위에서 인수분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문자가 들어있는 쪽을 완전제곱걸로 바꾸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x-을 일단 그냥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서 했던 인테그랄 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을 적분할 때 우리가 x를 즉 문자를 a 탄젠트로 치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문자가 들어있는 쪽을 우리가 치환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2x-1을 자, x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꼴이라 생각할 거예요. 2는 결국 루트 2의 제곱이라 쓰면 되니까 루트 2 그리고 탄젠트 세타라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만약에 처음부터 어렵다 싶으면 이 빨간색 네모 부분을 먼저 u라고 치환을 하세요. 그래서 대수치환을 먼저 해서 u의 제곱 더하기 2분의 u 적당한 식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u를 루트 2 탄젠트로 치환하면 되는데요. 두 번을 치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번에 직접 계산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한 번에 직접 계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x-는 루트 2 탄젠트 세타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은 주어진 식을 미분하겠습니다. 좌변 미분하면 2dx, 우변 미분하죠. 루트 2 탄젠트를 미분하니까 시컨트 세타의 제곱 d 세타의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분모 부분을 바꿀 생각인데요. 2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를 바꿉니다. 2x-1은 루트 2 탄젠트 세타니까 제곱하면 2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2가 됐습니다. 2를 묶어내면 탄젠트의 제곱 플러스 1이 같이 됐고 1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은 시컨트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2 시컨트 세타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1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은 시컨트의 제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의 결과를 이용해서 얘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테그랄 2x-1은 루트 2 탄젠트 이 분모를 다 바꿔본 결과 이거였잖아요. 2 시컨트 세타의 제곱이었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x-1 이걸 바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바꾸기 위해서 그럼 x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볼까요? 넘기고 이거 나눠야 됩니다. 자, 그래서 2x-1 이거니까 x는 여기서 마저 보면은 x는 넘어가면 1이고 2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루트 2 그리고 탄젠트 세타 그리고 플러스 넘어가서 2로 나누니까 2분의 이걸로 바꿔놔야 돼요. x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x에서 2를 빼는 거잖아요. 2를 마이너스 1을 해버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루트 2에 그리고 탄젠트 세타에 그리고
2분의 1인데 x를 1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와같이 됩니다. 그리고 dx는 여기 있어요. 루트 2 시컨트의 제곱. 루트 2 시컨트의 제곱 d세타가 됐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주어진 식은 이 시컨트 제곱은 서로 지워집니다. 자, 이제 지워졌고 2분의 루트 2가 있고, 자, 요 2분의 루트 2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분모는 지워졌어요. 2분의 루트 2의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것이고요. 그리고 남은 것은 인테그랄 2분의 루트 2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이것만 남은 거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를 전개해서 따로따로 적분하도록 하죠. 이렇게 곱하면 4분의 2 약분하면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인테그랄 탄젠트 세타 d 세타와 나가버리면 4분의 루트 2 인테그랄 1 d 세타입니다. 자, x 플러스 앞에는 x였고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탄젠트를 적분하면 로그 시컨트가 됐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루트에 1을 세타원에 적분하면 세타 플러스 c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역함수가 필요하겠군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역함수를 또 찾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여기다 따로 써볼게요. 탄젠트 세타는 양변에 루트 1을 나누니까 루트 2분의 x, 2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는 아크 탄젠트로 계산할 것이고, 얘를 계산하려면 이걸 보고 그림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삼각 치환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은 바로 삼각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좋은 이점이 있죠. 자, 여기가 루트 2가 된다면은 요 길이가 2x 마이너스 1이고, 요 빗변의 길이는 자, 2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그거의 루트예요. 자, 이제 얘를 보고서 이거 지워도 되겠죠. 얘를 보고서 이제 하나하나 바꿔놓기로 하겠습니다. 러그, 자, 시컨트는 코사인 x죠. 밑변분의 빗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루트 2분의 밑변분의 빗변. 여기 빗변의 길이가 뭘 나타내냐면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니까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요거예요. 이거 다 전개하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를 써도 되고, 루트 저 식에 있는 것처럼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써도 됩니다. 자, 시컨트를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요 밑에다 쓸까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의 세타는, 자,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합니다. 여기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루트 2분의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크 탄젠트 루트 2분의 2x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개 항으로 형태가 적분이 됐습니다. 자, 어려운 듯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앞에서 했던 요런 꼴에 대한 적분만 이해하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거든요. 요런 꼴.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적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적분을 이용하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는 네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QX가 중복된 2차 기약 당시를 포함할 때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을 텐데요. 이런 경우를 이제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만약에 분모가 x 플러스 a도 있지만 이렇게 x 플러스 b, x의 제곱, 여기 계산이 좋게 제곱이라 쓸게요. 편의상. 그리고 이렇게 중복된 2차 당시를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기약, 물론 2차뿐만 아니라 3차, 4차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만 그냥 편에서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px 플러스 q가 있을 때입니다. 자, 얘네들도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분무수로 바꿀 때는 항상 지수의 총개수를 세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1과 2 합하면 3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3개의 분수들의 합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 먼저 x 플러스 a의 1승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자, 여기 보다시피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1승과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2승이 나올 때까지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보다 항상 분자는 1 적은 차수로 써야 돼요. 분모보다 분자는 항상 1 적은 차수로, 분모보다 분자는 항상 1 적은 차수로 써야 되는데 다 전개하면 4차식이긴 하지만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완전제꼴일 경우에는 괄호 안에 있는 차수를 보고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보다 낮은 차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1차식으로 써야 돼요.
2차식이니까요. 이렇게 놓고 자, 이거는 A, B, C, D 5개의 문자를 결정해야 되니까 앞에서 풀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렇게 놓고 A, B, C, D를 구하는 게 가능하고요. 여전히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 X 플러스 L을 곱하고 극한취해가지고 A를 먼저 구한 뒤에 나머지는요. 다시 통분해서 구해도 좋고요. 아니면 값을 대입하는 방법을 써도 좋아요. 뭐 편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A, B, C, D를 구하는 방법은 충분히 이제 풀이가 길어지긴 할지라도 어떻게 푸는지는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이거 이제 일반적인 막 통분하는 식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유리식을 분문수로 분해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부분문수로 바꾸기만 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요거 좀 지우고 이런 꼴이란 거 일단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문제에다가 분문수로 바꿔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몇 개로 분해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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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승이니까 3, 4, 5, 6, 6개로 분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6개로 분해를 합니다. 일단 분해하는 방법은 자, 이제 얘가 있는 거 하나, x-1의 1승 하나, 여기 길게 해야 되겠군요. 하나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그리고 이거는 x제곱 플러스 1의 3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1의 1승과 x의 제곱 플러스 1의 2승과 그리고 3승이 나올 때까지 계산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1의 3승 이렇게 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분자를 계산하는 것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군요. 선생님이 이제 형식적으로 써놓기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분모가 1차식이니까 여기는 상수하로 쓰고 1차식이니까 상수하로 쓰고 2차식이면 1차식으로 쓰고요. 2차식이니까 당연히 1차식으로 써야 돼요. 2x 플러스 f 그 다음에 여기도 요 괄호 안은 다 2차식이에요. 1차식으로 쓰면 돼요. h 그냥 놓기만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져서 실제로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되는데요.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식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분수로 분해할 때 이렇게 놓는다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나 상수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꽤 오래 걸리겠네요. 근데 아무튼 놓는 방법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 뿐이니까 이렇게 놓으면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런 경우는 A, B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양변 X를 곱하고 양변 X를 곱하고 X 대신에 0을 대입해서 A를 구하고 B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 X-를 곱하고 X 대신 2를 대입해서 B를 구하고 가장 요건 안 돼요. 지금 2차식이니까 요거는 마찬가지로 양변 X제곱 플러스 1에 3을 곱해서 구해도 계산해도 요 J 하나는 구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또 통분해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은 통분을 하든지 아니면은 숫자를 다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 앞에 2개를 결정했다 손 치더라도 남은 문자가 8개나 있기 때문에 숫자를 대입해도 8개의 숫자를 대입해야 돼요. 좀 번거롭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계산 생략하도록 할게요. 놓는 방법만 이렇게 놓는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다음 예문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적분을 계산한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얘는 다행히도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분모가 인수분해 되어 있으니까 분무수로 바꿔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어진 적분을 그냥 인테그랄 약자를 써서 i라 쓰겠습니다. 분모가 인수분해 되어 있죠. 거듭조의 숫자는 1승과 2승이니까 모두 합하면 3이에요. 그래서 적분을 3개로 쪼개서 계산할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둘, 3개예요. 분무수로 바꿔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x의 1승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 써야 되고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1의 1승,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올 때까지 계산해야 되고요. 여기는 a라 쓰고 여기는 bx 플러스 c라 써야겠죠. 여기는 2차식이에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그래서 dx 플러스 2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위식과 아래식이 같아지게끔 하는 A, B, C, D 5개의 문자를 모두 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5개의 문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A를 먼저 결정합니다. A를 구하기 위해서 위아래 식에다가 X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식에다 X를 곱합니다. X를 곱하면은 X를 곱했어요. 그러고 나서 X 대신 0을 대입할 겁니다. 0을 다 대입하면은 분자 1이고 X를 곱한 다음에 0을 다 대입하니까 1분의 1. A는 1이군요. 자, A가 1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요, 통분을 해서 계산하든지 아니면은
숫자를 대입하든지 등등 그런 방법을 써서 B, C, D, E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숫자를 대입하나 뭐 통분하나 거의 뭐 비슷하긴 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통분을 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숫자를 대입해도 돼요. 숫자를 대입할 때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값 문자가 4개 남아있으니까 4개를 대입을 해야 돼요. 1과 마이너스 1, 2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구하면 됩니다.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해도 이렇게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을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x 이퀄 1을 대입하겠습니다. 위식에다 x 대신 1을 대입하면은 2에서 1 빼니까 1이고요. 1을 대입하면 1이고요. 1 더하기 2의 점이니까 4예요. 이제 1을 대입합니다. 이 밑에 식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1을 대입하니까 2분의 B 플러스 C. 1을 대입하면 2의 점이니까 4분의 D 플러스 2예요.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위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해야 되죠.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고 마이너스 1점은 1이 되니까 2가 되고 마이너스 1에서 3성은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돼서 5가 되네요. 분자는 5가 되고요.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점은 1 더하기 2의 점이니까 4. 마이너스 4분의 5네요. 마이너스 4분의 5는 이퀄. 자,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1점이니까는 분모는 2가 되고요. 2분의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를 대입해봤자 1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D 플러스 2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값을 대입합니다. 이제는 뭘 대입할까요? 계산에 좋게 2를 대입하고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이번에 2를 대입합니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2는 4, 2, 4, 8, 2에 3 쓰니까 8이네요. 2는 4 더하니까 5, 25. 이와 같이 됐고요. 8 지워졌어요.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0분의 1. 2를 대입하니까 분모는 2분의 1. 2를 대입하니까 2는 4 더하기 5가 되는군요. 2를 대입하니까 2b 플러스 c가 되고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5, 25 2d 플러스 2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 못할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구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계산하려고 해요.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통분하는 것보다 사실 숫자 대입하는 게 조금이라도 빠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1 더하기 2가 되니까는 3이 되고 마이너스 2의 점이니까 4, 2, 4, 8 마이너스 2에 3 쓰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플러스 8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분모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점이니까 2는 4 더하니까 5, 25 자, 이렇게 해서 분모는 마이너스 50분의 2, 8이 16, 19가 되는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50분의 19가 됐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5분의 제곱 더하기 1이거든요.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되고 25분의 마이너스 2d 플러스 2 이와 같이 됐습니다. 얘는 1식, 2식, 3식, 4식이라 놓겠습니다. 문자는 4개고 방정식이 4개니까 이들로부터 우리는 해를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1번과 2번을 더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을 더하면 이거 지워지고요. 이거 2개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4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이거 더하면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지워지고 2분의 c 2분의 c를 더하니까 c가 남고요. 마이너스 4분의 d 플러스 4분의 d 지워지고 4분의 2 더하기 4분의 2가 4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2예요. 자, 이런 식이 하나 얻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3번과 4번을 더하겠습니다. 3번과 4번을 더합니다. 3번과 4번을 더해버리니까 마이너스 50분의 19 마이너스 50분의 19에다가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20이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2예요. 두 개 더하니까 2분의 1 지워졌고요. 여기도 지워지네요, 서로. 그러니까 5분의 C를 더하니까 5분의 2C. 25분의 마이너스 2D, 25분의 2D를 지워졌고요. 두 개 더하니까 25분의 2E.
자, 이와 같이 됐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식에서 요 밑에 식에서 5분의 1로 다 약분할 수 있네요. 마이너스 1은 이퀄 5분의 1로 약분하니까 C, 그리고 5분의 2로 약분하니까는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였으니까 5분의 1이군요. 그렇죠? 5분의 1을 여기다 곱하면 25분의 2가 나와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를 5번식, 얘를 6번식을 한다면 이 두 식을 변변 빼겠습니다. 두 식을 변변 빼면은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그럼 2가 0이 나와야 돼요. 2가 0이니까 C가 마이너스 1이군요. 자, 이제 2가 0이고 C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가 0이고 C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 두 개를 그럼 이제 다시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다가 이제 다시 대입을 하는데요. 여기 1번과 2번을 이번에는 빼볼까요? 1번에서 2번을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5, 4분의 1, 4분의 6.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 됐죠?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여기 2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위에서 아래 거 빼버리니까 이번에는 2C가 지워지고 4E가 지워졌어요. 변변 빼버리니까 2분의 B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B 더하기 2분의 B니까 B가 나오는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분의 D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D니까 4분의 2분의 D예요. 같은 방법으로 3번에서 4번을 빼겠습니다. 3번에서 4번을 뺍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9에서 1을 빼니까 18, 50분의 18. 50분의 18이 나왔습니다. 약분하면 25분의 9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25분의 9가 됐고요. 이렇게 유리함수는요, 복잡한 경우는 계수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니까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3번에서 4번을 뺍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더 2분의 1이니까 1이 됐죠? 이번에 이걸 빼니까 또 뒤에 있는 5분의 C가 지워지고 25분의 2가 지워져요. 그래서 이거 빼니까 플러스 5분의 2, 5분의 4B예요. 자,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요걸 빼니까 25분의 2, 25분의 2, 25분의 4예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 생각이에요. 요 식에서 정도라면 B 플러스 2분의 D는 넘기면 2분의 4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죠. 자, 이런 식 하나 얻어졌고요. 자, 이제 우리는 요걸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5를 곱하는 게 낫겠네요. 5를 곱해 봅시다. 5를 양변에 25를 곱할까요? 양변에 25를 곱해 봅시다. 차라리 25를 곱하면 9 이퀄 25 플러스 25니까 5, 4, 5, 20B. 그 25를 곱하니까 플러스 4D. 그리고 25를 곱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이거 정돈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20B 플러스 4D 넘어가니까는 여기 9-25죠. 25에서 9를 빼면은 마이너스 16이 되네요. 마이너스 16이 같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요 식에서 이걸 비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다 4의 배수네요. 그럼 4로 나눕시다. 4, 5, 20, D 마이너스 4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요 식도 계산이 좋게 위에다 쓰겠습니다. 양변에 1을 곱하면 2B 플러스 D는 이퀄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이제 밑에서 위에 걸 빼겠습니다. 5B에서 2B를 빼니까 3B, D는 지워졌어요. 이거에서 이걸 빼니까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1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 B가 구해졌습니다. B가 구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B가 구해졌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B가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플러스 2, 2에서 빼니까 1, D도 1이군요. 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결국 이걸 계산했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책에 있는 거 딱 결과만 보고 그냥 책에 이렇게 B, C, D, E가 이거니까 이거다라고 하면 그만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푸는 과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B, C, D를 모두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산 결과를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B, C, D, E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계산하겠습니다. B는 마이너스 1이었군요. 마이너스 X, B, C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D, E죠. D는
1이에요. D는 1, 그리고 E가 0이었으니까 이런 꼴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적분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따로따로 쪼개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은 인테그랄 x분의 1 dx와 그리고 마이너스 바깥으로 내보내고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x dx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바깥으로 내보내고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dx와 인테그랄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의 x dx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제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되도록 적당하게 식을 변형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러면 얘네들 세 개는 다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되고요. 얘도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됩니다. 이건 그냥 괄호를 써도 돼요. 왜냐면 실수의 접박이니까 양수거든요. 근데 얘는 분모 미분에서 분자되는 꼴은 아니지만 아크탄젠트 x로 적분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요걸 뒤에 걸 적분해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적분이 가능합니다. 이거 좀 지워볼게요, 여기요. 여러분들 이런 계산 길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연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유리함수는 결국은 이거 A, B, C, D를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치환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면 X제곱 플러스 1을 다른 문자로 치환해 보세요. T를 치환하면 좌변 미분하면 DT, 우변 미분하면 EX, DX가 됐죠?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 적분만 따로 계산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X, DX인데요. 요거 계산해 보면 X제곱 플러스 1이죠. X제곱 플러스 1을 틀어놨으니까 T의 제곱분의 X, DX는 2분의 1 DT예요. 그래서 2분의 1 상수 바깥으로 내보내고 DT니까 X제곱분의 1을 적분하는 것은 마이너스 T분의 1로 이렇게 적분되거든요. 그러니까 T제곱분의 1의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T분의 1이에요. T는 중간에 치환한 값이니까 원래 문자로 다시 바꿔놔요. T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요. 이해됐죠? T가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묶어서 쓰는 게 낫겠네요.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플러스 C로 이렇게 적분됩니다. 다른 예문과는 다르게 조금 부분수로 바꾸는 과정이 길고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푸는 요령은 이러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이 개수를 어떻게 찾느냐가 관건이에요. 개수만 잘 구할 수만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이 분무수로 바꿔서 구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요 참고는 근호가 들어있는 함수의 치환인데요. 교재 뒷부분에 몇 줄을 되지 않습니다만 선생님이 보충해서 설명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수치환 적분법이라는 개념으로 독립해서 우리가 특강 형식으로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근호가 들어있는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